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 종목인데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상승이 나왔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V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저점 대비 많은 상승을 보였죠. 이런 라인에서 추세를 타고 61선을 타고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또 긴 박스를 만들면서 이평선들이 밀집이 나오고 다시 또 재상승이 나오고,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추세 상승하고 정배열에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2주에 한 번이든 계속 추적을 해보고 이 종목이 향후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를 계속 추적해보면서 관심거리에 두고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고점을 넘어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부딪히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잘 돌파를 못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오려면 N자형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시간을 보내고 박스권을 만들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스권을 만들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돌파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 많더라. 물론 4번, 5번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상승하는 경우도 빌비질합니다만은 박스 구간의 시간, 행보했던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3번에서 4번 정도 전고점을 시도를 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면 한번 돌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권에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박스를 만들고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와 이 박스권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준 양봉이 나와야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저점이 만들어지고 이 정도의 양봉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면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 이 종목이 왜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는지, 거래대금이 왜 실렸는지, 이날 거래대금이 한 1,5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왜 거래대금이 1,500억 정도 들어왔을까 다들 분석을 하게 되겠죠. 양봉으로 인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다 한 번쯤은 클릭해서 보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박스 구간을 만들 때는 관심 종목이 없었지만 거래 실린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종목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기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점, 저점 대비 상승이 많이 나왔고 27%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박스권에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상승이 나왔다가 전고점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 고점,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 눌렀다 갈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한번 눌렀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유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좀 관심권에 둘 수가 있다. 이런 라인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탈이 나와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락이 나오질 않고 거래대금 실린 양봉,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은 충분히 관심권에 두고 매수에 가담을 해봐야 된다. 지금 보여지는 이 많은 캔들 중에서 가장 긴,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신호가 되겠죠.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분할로 한번 가담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평선들도 왔다가 수렴을 했다가 또 이평선들이 이격이 벌어졌다가 여기서 또 이평선이 수렴을 했죠. 이 종목이 더 좋으려고 그러면 이평선 위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게 좋겠죠. 이 위에서. 이 밑에가 없이 이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더 좋은 종목이 되는 거죠.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이나 이런 거 없이 박스권을 만들고 거래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돌파만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러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관점이 되겠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이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타점은 딱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데 이런 패턴만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보자고 그랬죠. 뭐를 보자고 했습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고 그랬죠.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 좋다. 패턴만 보고 찾으면은 승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을 추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박스권 상단에서 부딪히고 내려와서 매수가 아니라 꼭 봐야 되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을 봐야 된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12월 3일 날 여기서 양봉이 나왔고 그때 연봉이 나왔을 때가 12월 9일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을 보니까 기관들은 55만 주를 샀고요. 또 외국인들은 43만 주를 샀습니다. 그럼 기관과 외국인 대충 합해가지고 한 100만 주가 들어간 거죠. 100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들의 평단가는 35,500원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추정 평단가는 34,900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34,300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평단가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패턴이 만들어졌고 박스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돌파하려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간주하고 여기서는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만 보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패턴만 보고 매수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만 보고 매수하면 안 된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아야 되고 패턴도 만들어야 되고 시장 상황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 종목에 대한 뉴스도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찾아보지 않아도 장대 양봉,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연속성을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은 차트만 보고 해석하기에는 승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캔들 그리나 이평선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세 분석을 하셔라. 기간의 수급, 단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빠져나가지가 않았다 그러면 유심히 보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된다. 저도 매일같이 종목을 분석은 하지만 빠뜨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더 기준 양봉을 잘 찾고 누가 더 끈질기게 추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N자형 목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면은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였다가 다시 또 상승을 보이고 또 시간을 보이고 상승을 보이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점에서 있는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점 대비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고점이라도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는 돌파하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부분들도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을 눌림목에 잡아서 10% 이상 수익을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또 종목을 잘 추적 관찰하시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을 잘 분석하시면은 의외에 또 좋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차분하게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차트와 패턴과 수급, 거래량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거래량만 보고 차트만 보고 기준 양봉만 보고 지지와 저항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관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으면 보다 더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